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선생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시장 살펴봐야겠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마이너스 0.05% 약보합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지수 역시 마이너스 0.03%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01%로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세계 지수 모두 경기 부양책과 G20에 있을 미중 무역회담 성사로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시장 피로감, 그동안 꽤 많이 올랐었잖아요. 시장 피로감에 약보합으로 시장을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6일 만에, S&P와 나스닥 지수는 5일 만에 상승 행진을 끝냈습니다. 국제유가와 금값도 소폭 상승하고 금값은 달러 약세에 소폭 하락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그 제목을 무역전쟁에 가려진 미국과 중국의 부양책이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지어보았는데요. 요즘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야, 그거 당연한 거지. 미중 무역전쟁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무역전쟁. 근데 이 무역전쟁이 작년 올해 한 4월 달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제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건 작년이고, 이렇게, 최근 이렇게 악화된 건 올해 그 4월 말부터인데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사실 시장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죠. 미중 무역전쟁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자. 상수. 변수가 아니다. 상수로 놓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벤트라기보다 미국과 중국의 정책 기조로 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중장기로 접근해야 할 상수로서 인식을 하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보수적 플랜을 당연히 세우게 되겠죠. 그리고 그 보수적 플랜 위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수적 플랜 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아주 이렇게 유동치는 그런 일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럼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승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제는 중국 시장이 또 한 2% 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유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20일 날 G20 회의에서 이번 달 말 28일이죠. 만나기로 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G20 회담에서 극적인 무역전쟁 타결 뉴스를 기다리는 투자자가 계시다면 이건 그리 큰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베팅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투자라는 게 확률에 거는 기대값인데 높지 않은 확률의 베팅을 하면 계좌는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최근 시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뭘까요? 네, 바로 경기부양책입니다. 어제 중국의 증시가 이렇게 2% 넘게 봉긋 솟아 오른 것은 중국 정부의 인프라 관련 투자 시그널에서 비롯된 건데요. 어제 중국 인민은행과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정부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해서 철도와 고속도로 등 전기, 가스 공급 이런 어떤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 중국 증시가 오랜만에 2%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또 그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맨날 그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을 비판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미국 연준이 경기를 부양할 만한
어떤 그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연준 같은 경우에 2019년 6월 5일 현재 뭐 약 그 3조 달러가 넘는 그 막대한 대차대조표를 얼마 전에 그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과도하다라고 볼 정도로 보유 금액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조 4천억 달러의 자금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현재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4월 달에 가계대출이 약 한 6% 정도의 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뭐 이런 어떤 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저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게 그 무역 전쟁이 이제 체결이 되든 되지 않든 제가 아까 상수로서 이것을 깔고 가는데, 여기 이제 체결이 되면 좋고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연준의 그 부양책은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 연준의 어떤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이유는 투자 지표가 뭐 노동시장이 워낙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가계지출이 2.8%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최근 나온 그 고용지표의 하락이 연준의 어떤 그 부양 시점을 좀 더 당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빠르게 좀 연준이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간의 투자 관점은 그 시장 개척자인 FRB, 즉 연준이 매우 좋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악화, 가계소득 감소 및 가계소비의 감소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잠깐 볼게요. 우리 시장을 봐도 어제 지표들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표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2% 넘게 랠리를 보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2110선을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모두 순매수를 전환을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지표 중에 수출 지표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16%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 중 이제 반도체는 마이너스 30.8%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슈는 이슈로 덮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이슈를 덮는데 투자자분들이 그때그때 나오는 어떤 그 뉴스, 이슈를 보고 일일비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뭐 믿는 구석이 있게 되면 투자 심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겠죠.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무역 타결 잘 안 돼도 어저께 뭐 게리 쿠들로가 그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미국은 3%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거기에다가 이 경제 성장이 좀 안 좋으면 연준이 돈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뉴스보다는 어떤 그 숫자를, 시장의 그 숫자를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계절주인 치맥 관련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치맥 관련주로는 맥주는 요즘 뭐 인기가 굉장히 많죠. 테라를 생산하고 있는 하이트 진로를 탑픽으로 뽑고요. 육개 관련주로는 뭐 여름엔 치킨, 그 다음에 뭐 축구는 치킨,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마니커와 또 이제 7월 6일날 복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니커와 하림, 그리고 이 종목들은 플러스 알파로 저는 테마주를 권해드리진 않는데,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게 좀 이슈잖아요.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뭐 돼지열병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방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플러스 알파로 돼지열병 대체제인 어떤 육개, 마니커, 하림 등의 어떤 투자는 아직도 좀 유효해 보입니다. 제가 한 방에 뭔가를 사라는 말씀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떨어질 때 그때마다 이제 줍줍, 보통 이제 줍는다는 표현인데 줍줍 하시게 되면
시장 시간과 기울기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에 가려진 미국과 중국의 부양책과 과연 부양할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근 무더워지는 날씨 관련된 여름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 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세요. 댓글로 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글을 쓰는데 최대한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